예, 안녕하세요. 줌토크 세미나 55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MRONJ와 오스테오마이라이티스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지금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은 피터슨 Principle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라는 피터슨 책입니다. 피터슨이라는 분이 지은 책의 요약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보다 더 두꺼운 그 구강암면외과학 책이 있지만 어, 보통 이제 요약 정리본 형태로 한 것을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학부과정 이상에 해당되는 요약 정리본을 저희가 이제 책자로 형태로 만든 겁니다. 보면 이제 이번 주는 챕터 3, Pharmacology of Outpatient Anesthesia Medication. 네, 저도 이제 IV 세데이션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환자분들에 대한 IV 세데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물들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벤조다이아제피ам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벤조다이아제핀, 오피오이드 계열의 그 세데티브 에이전트 하고요. 그다음에 뉴로머스큘라 블로킹 메디케이션은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전신마취하에서 사용하는 약물이고요. 그리고 뭐 NSAID계, 아스타미노펜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 병원은 지금 현재 3층에 IV 세데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임플란트 센터 형태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두 개의 유니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술방을 만든 상태이고요. IV 세데이션만 그리고 전신마취 수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신마취 형태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전신마취 수술장입니다. 이건 전신마취 수술장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펄스 옥시메이터라든지 전신마취 기계라든지 이게 이제 전신마취 기계에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션 실링에서 천장에서 내려오는 뭐 N2O 그다음에 O2 이런 것들을 같이 석션 할 수 있는 석션 펌프 해가지고 이렇게 위 천장에다 달아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 펄스 옥시메이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맥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시스톨, 다이아시스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잴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 EKG도 같이 구비가 돼 있습니다. 보면 이게 이제 로컬 IV 세데이션을 했을 때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는 포터블 산소 탱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 끝에 부분에 이 펄스 옥시메이터하고 BP를 잴 수 있는 BP 컴프레셔가 달려 있는 BP 체크기랑 같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츠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구비를 해서 하시는 게 IV 세데이션을 했을 때 환자가 레스피레이션 홀드가 온다거나 숨쉬기에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펄스 옥시메이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페리페랄까지 전달하는 시간이 2분 걸립니다. 결국엔 2분 전에 전신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에 펄스 옥시메이터는 95로 떨어졌다, 90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2분 전에 9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펄스 옥시메이터로 90이 떨어졌다라고 90%로 나온다고 하면 O2가 세츄레이션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환자를 깨워야 되는 환자를 이제 뭐 오피오이드는 날록성 그다음에 안티디프 그 디프레션트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미다졸람 같은 경우에는 프로마제니를 주사를 해서 안타고니스를 사용해서
바로 깨울 수가 있겠습니다. 파마콜로지 카이네틱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약물을 주사했을 때 약물이 클리니컬하게 파모다이내믹이라는 것은 클리니컬 이펙트를 보이는 것, 체내에서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하고 보통 벤조다이아제핀이라든지 NSAID 계열의 약물 자체는 CNS의 액션 자체를 브로킹 한다든지 그것을 액티베이션 시킨다든지 이러한 역할들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브레인 내에는 가바 리셉터라든지 특히 안티 디프레션트 에이전트라든지 디프레션트 에이전트를 브로킹 한다든지 했을 때 가바 리셉터의 게이트를 가지고 그 리셉터를 블로킹하거나 액티베이션 시킴으로 인해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해 준다든지 이러한 역할로 약물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마코카이네틱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디에 드럭을 주었을 때 플라즈마 컨센트레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느냐. 보통 도미콤 같은 경우, 그 미다졸람 같은 경우에는 한 60분 정도 그 카이네틱 형태로 60분 정도 진료를 할 수 있는 농도로 지속적으로 IV 세데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60에서 90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환자가 60분 정도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볼루스 형태로 지속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벤조다이제핀인데요. 먼저 벤조다이제핀은 가바 리셉터에 작용하고 있고요. 그 가바 리셉터에 작용했을 때 보통 그, 그 가바 리셉터의 브로킹을 함으로 인해서 환자가 동통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세데이션 잠이 온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환자가 또 그 신경 자극 자체를 일정 정도는 잃어버리는 형태로 환자가 그 기억을 상실하는 형태로 단기 기억을 상실하는 형태로 해서 동통을 없애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다졸람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다졸람이 상당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다졸람 링 자체가 그 pH에서 일정 정도는 워터 솔루블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환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뭐 여성인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인 경우에 세데이션 되는 율 자체가 상당히 좀 그 차이가 많이 나고요. 특히 여성은 미다졸람을 투여했을 때 잘 잠을 오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개발된 것이 레미마졸람입니다. 레미마졸람.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이제 갖추고 있고요. 레미마졸람하고 미다졸람을 갖추고 있는데 레미마졸람을 했을 때에는 좀 장기 투여 환자, 오랫동안 수술을 해야 되는 뭐 풀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을 하는 뭐 전악 임플란트를 심입한다거나 아니면 골수염, 골계사증 환자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조금 딥세데이션을 시켜야 될 경우에는 레미마졸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다졸람은 볼루스 형태로 5mm, 3mm, 2.5 이렇게 해서 10mg을 최대로 사용하는 형태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맥시멈 보게 되면 IV 세데이션에 20mg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킬로그램당 1g이니까 보통 1mg이니까 60kg이면 최대 만약에 60kg이면 60mg까지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10mg, 20mg까지 최대 맥시멈 20mg까지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5mg은 믹스해가지고 100ml, 100cc에다가 믹스해가지고 달고요. 그 다음에 5mg을 볼루스로 바로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깨어나면 3mm, 2mm 단위로 해서 한 15
15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5에서 20까지, 최대 20까지 사용하는 방식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피크 딜레이를 40분에서 60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어 메디케이션 했을 때는 15에서 20분 정도 피크 타임을 가지고 있지만, 클리니컬하게 IV 세데이션 볼루스 형태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IV 형태로 주었을 경우에는 45분에서 60분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최대 1시간 반까지 90분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는 방식으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라제팜 같은 경우에는 롱액팅 벤조다이아제핀이고요. 상당히 슬로우 세팅을 가지고 있어서 IV 세데이션 치과 용용으로는 노라제팜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딜레이한 형태로 액팅이 되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에는 곤란하고, 되도록이면 45분에서 60분 사이에 미디에이트, 그러니까 미들 액팅 정도에 해당되는 그 세데티브 에이전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미마졸람입니다. 이 3상이 통과했고, 국내에서도 식약청이 통과한 것이 최근입니다. 미다졸람의 베리에이션, 다른 대체품이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쇼팅 액팅 벤조다이아제핀 처럼 레미마졸람도 상당히 액팅 자체가 45분에서 60분 정도를 가지고 있지만 컴플리케이션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루스 드레싱이 아니라 IV로 지속 100cc에다가 한꺼번에 섞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형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20mg을 아예 달아줄 수도 있겠습니다. 20mg을 20mg을 아예 그냥 달아서 한꺼번에 주사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주사하는 형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미마졸람도 상당히 좋은 그 약물로 취급이 되고 있고, 벤조다이제펜 벤조다이제펜 중에서도 상당히 가바 리셉터를 브로킹함으로 해서 그, 가바 리셉터에 들어오는 뉴로 트랜스미터,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을 브로킹함으로 인해서 동통도 일정 정도는 동통을 잃어버리게 하는 형태로, 동통을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동통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루마제닐은 안타고니스트입니다. 상당히 컴피티티브 안타고니스트, 벤조다이아제펜 리셉터에 가바 리셉터에 경쟁적으로 붙는 안타고니스트고요. 그래서 미다졸람이나 네미마졸람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프리마제닐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바로 깨우고자 할 때, 응급 상황이 발생되면 프리마제닐을 같이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60분 정도 지나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프리마제닐을 투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머리가 안 아픈 상태에서 깨끗하게 깨기 때문에 프리마제닐을 상당히 잘 갖추고는 있습니다.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프리마제닐은 오피오이드 같은 경우에 몰핀이라든지 하이드로몰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페리딘이라든지 펜타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무통주사제라고 해가지고 PCA, 각자 자가 오토 형태로 풍선 모양으로 달아가지고 플루이드에다 달아서 인젝하는 형태, 자기가 버튼을 누르면 지속적으로 동통을 조절하는 형태로 PCA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산부인과, 상과영역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펜타닐 패치라고 합니다. 펜타닐 패치가 있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은 식약처의 보건소에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피오이드이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패치 형태로 구매를 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당연히 그거에 대한 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서 오피오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펜타닐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펜타닐이나 몰핀이라든지 메페리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네미페닐, 펜타닐, 네미펜타닐이라든지 수펜타닐이라든지 알펜타닐이라든지 펜타닐 계열의 약물들을 주로 사용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적이고 특히 어, 구강암이라든지 그다음에 골수염 수술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펜타닐도 패치 형태를 구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지만 보건소에 매번 보고를 해야 되고 펜타닐 패치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되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 이제 보통 이거의 안타고니스트의 오피오이드 계열의 안타고니스트는 날록손이라고 합니다. 날록손은 직접 투여를 IV로 투여를 하게 되면 오피오이드의 위드드롤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큐트 오피오이드 위드드롤 형태가 온다든지 아큐트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가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날록손을 투여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오피오이드 같은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했을 경우에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날록손을 구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이 안타고니스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통 진통제를 사용했을 때 안타고니스트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보톡스를 주입을 했을 때는 안타고니스트가 없습니다. 보툴륨 톡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가 조금 필요를 할 것 같고 최근에는 그 안타고니스트를 일정 정도는 그 개발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걸 도입을 한국에서는 아직 도입은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 이제 프로포폴이 있습니다. 우유 주사제라고도 소문이 나 있는 프로포폴이 있는데요. 이 프로포폴은 세데티브 에이전트 형태로 그 응급 상황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프로포폴을 투여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그 레스피레이션 홀드를 오게 됩니다. 가장 큰 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그 레스피레이션 홀드고요. 그 컨세스 의식이 상당히 빨리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암네시아라든지 기억상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포폴이 효과적이긴 합니다. IV 세데이션에 거의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편이 편하다라고는 얘기하지만 문제는 이 프로포폴을 투여를 했을 때 레스피레이션 홀드가 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그 마취를 하게 되면 호흡곤란이 오게 되는데요. 이 호흡곤란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포폴을 맞고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한 경우에도 성형외과에서도 그 자신이 코 수술을 하고 있는데 오토 세츄레이션이 떨어진 걸 모르고 수술을 계속 한 경우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프로포폴을 하면서 레스피레이션 홀드가 온 상태를 모르고 그대로 수술하다가 환자가 사망한 경우들도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폴은 저희도 이제 프로포폴을 대학에서 이제 사용했었는데요. 상당히 그 세데이션 깊이가 깊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조금만 그 방심하게 되면 세츄레이션이 80 이하로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제 프로포폴의 가장 큰 문제는 안타고니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고니스트가 없기 때문에 환자를 바로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스피레이션 홀드가 올 경우, 레스피레이션 중지가 올 경우에는 인튜베이션 하고 환자의 심장 마사지 하면서 응급실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 플루이드는 충분하게 달아서 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좋지만 프로포폴을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로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걸로 생각됩니다. 케타민은 어린아이에게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어린아이에게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케타민은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레스피레이션 홀드가 오지 않고 그 다음에 카디악 어레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디악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케타민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오랄 서전 같은 경우에는 케타민을 IM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어린이인 경우에 케타민을 주사를 하게 되면 숨 쉬는 거라든지 심장마비 문제라든지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없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당히 그 딥세데이션을 시키긴 하지만 너무 빨리 깨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이제 바비트레이트는 시오펜탈이라든지 페노바비탈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소헥시탈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시오펜탈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울트라 숏 바비트레이트인데요. 이 바비트레이트는 컨셔스 세데이션을 할 목적으로 제너럴 아나스테시아, 그러니까 IV 세데이션이 아니라 전신 마취하에서 시오펜탈을 투여합니다. 그러면 전처치로 시오펜탈을 투여하면 환자가 레스피레이션 홀드가 오면서 바로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의식을 잃게 하고 난 다음에 인투베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투베이션 할 목적으로 시오펜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오펜탈은 히스타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알러지 리액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알러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오펜탈과 함께 석시니콜린 뭐 이런 것들을 주사하고 안티히스타민 제제를 같이 투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오펜탈을 투여하면 시크리션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에서 나오는 시크리션이 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끈끈한 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게 석션을 또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시오펜탈인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제 페노바이비탈이나 시오펜탈을 저널 아네스테시아에 해당되는 전신 마취하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레이션 아네스테티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치과에서는 나트로 옥사이드, 그러니까 N2O죠, N2O. N2O 같은 경우에는 70대 30, 그러니까 옥시전이 70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 N2O를 사용하게 되면 N2O는 그 가스에 해당되는 그 가스로 투여를 하지만 상당히 코걸이 형태로 코에다가 묶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나트륨 옥사이드를 주게 되면 환자가 유포리아에 빠집니다. 상당히 이렇게 이제 웃음 가스라고 하는데요. 유포리아에 빠지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나트륨 옥사이드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미다졸람과 코에다가 미다졸람을 투여하고 그 다음에 N2O를 하게 되면 아이가 자면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숨 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 옥사이드와 함께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 이외에 이제 아이소프로란, 할로탄, 네스프로란, 세보프로란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이소프로란으로 거의 그 아이소프로란이나 할로탄을 주로 이제 옛날에는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프로란을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비용이 비싼데 전신 마취를 할 때 호흡기에다가 이제 투여를 하는 건데요. 효과를 보게 되면 엠프로란, 아이소프로란, 할로탄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엠프로란이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이 세보프로란이 그 상당히 높은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날레이션 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이소프로란, 세보프로란, 네스프로란 이렇게 이제
그 전신마취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근데 그 컴플리케이션이 가장 적은 약물이면서 그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이소프로란입니다. 이 코스트 이펙트 형태로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보프로란이나 데스프로란보다는 좀 쌉니다. 그래서 그 아이소프로란을 좀 사용하는 편이지만 최근에 대학병원에서는 세보프로란을 주로 이제 사용합니다. 그 컴플리케이션이 가장 그 적은 편이고 레피드하게 빨리 그 세데이션이 마취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적은 용량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리커버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세부프로란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이 가장 적은 약물로 얘기하고 있고 할로탄은 어, 헤파타이티스라든지 할로탄 헤파타이티스를 일으키고 있고 그다음에 펄미넌트 헤파타이티스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보프로나 아이소프로란의 가장 큰 컴플리케이션은 하이퍼서미아입니다. 악성 고열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악성 고열증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날록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비를 좀 해야 되는 어,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 이외에 이제 석시니콜린은요, 그 심폐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근이완제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인투베이션을 할 때 근수축이 오기 때문에 근수축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석시니콜린입니다. 이제 석시니콜린을 투여를 아까 시오펜탈이나 석시니콜린, 그 다음에 안티히스타민 제제, 이걸 같이 투여를 하고 전처치로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소프로란이나 세보프로란으로 호흡기를 통해서 전신 마취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도 마취과에 파견을 한 3개월 정도 갔었는데요. 마취과 파견을 하면서 전신 마취를 하는 프로토콜이나 인투베이션을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럴 경우에 갖춰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티콜리나 스터라제라고 해서 이제 아세틸콜린 분비를 억제하는 아세틸콜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들을 있겠습니다. 그런 약물들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신마취 하에서 근수축을 이완시켜주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 광범위하게 로컬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개를 안 하지만 전신 마취를 할 경우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티콜린제닉 메디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뭐 타키카디아라든지 브로드카디아라든지 세데티브 에이전트와 함께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NSAID입니다. NSAID 약물로는 뭐 아세트아미노펜이라든지 뭐 프로피오닉 애시드 계열의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은 콕스라고 하는 사이클로 옥시게나이즈라는 콕스를 브로킹하는 이제 콕스는 뭐냐면 아라키론 애시드 자체를 액티베이션 함으로 인해서 포스포리피드 셀을 브로킹하면서 브록다운 해가지고 발생되는 것을 이제 콕스 이니비터입니다. 콕스를 일정 정도는 이니비션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NSAID 계열의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통을 일으키는 효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세트아미노펜은 이제 콕스 엔자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캡사이신 리셉터라든지 어, 이런 리셉터에 직접 부착을 해서 어, 그 약물의 그 브로킹을 함으로 인해서 그 콕스 엔자임에서 브로킹을 함으로 인해서 세로토닌이라든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비를 해서 액티베이션,
동통 일으키는 메디에이터를 브로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타미노펜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는 진통제로는 오피오이드 계열보다는 아시타미노펜하고 이부프로펜의 복합 주사제가 있습니다. 맥시제식주라고 맥시제식주. 아시타미노펜 1000mg하고 이부프로펜 300mg을 섞어서 사용하는 최근 약물인데요. 아세트아미노펜하고 이부프로펜하고 같이 동시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브레인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이부프로펜은 대체적으로 페리페랄 리셉터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IV 형태로 투여를 하게 되면 통통을 급속하게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구강 내 수술을 한다거나 상과 수술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로컬 아네스티아에는 뭐 니도카인도 있을 수가 있겠고 부비바케인 가장 이제 롱액팅은 부비바케인입니다. 롱액팅에 해당되는 것은 뭐 수시간 정도 사용하고자 한다면 부비바케인을 사용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비바케인을. 그래서 상당히 그 긴 수술, 보통 한 2시간 이상 넘어가는 수술에는 니도카인을 재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분에서 90분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뭐 60분 이상 넘어가면 다시 또 투여를 해야 되는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로컬 아네스테시아 중에서 부비바케인이 조금 소개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안티미메틱 메이전트로 그 메디케이션으로 우리가 이제 구토 증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피오이드 계열이라든지 버미콤 그 버미콤의 안타고니스트로 하고 있는 프루마제닌을 주사를 하게 되면 프루마제닌의 컴플리케이션이 그 토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안티미메틱 에이전트 뭐를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지아 보미팅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뭐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덱사메타손을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덱사메타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덱사메타손은 알러직 리액션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덱사메타손을 투여를 하게 되면 동통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스웰링이나 이런 것들을 부종을 감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구강 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덱사메타손을 인젝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좀그 덱사메타손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약물에 대해서 하나 둘씩 설명을 좀 했습니다. 아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약물 중에서 처음 들어본 약물들이 좀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도미콤을 주로 이제 많이 사용했었던 IV 스테이션 형태로 도미콤을 사용했었던 분들은 최근에 이제 레미마졸람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레미마졸람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동통 조절을 할 목적으로 IV 형태로 쓸 수 있는 약물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부프로펜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이 섞여져 있는 혼합 약제가 나왔는데요. 근데 그 약제들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맥시제식주라고 합니다. 메시제식주. 아시타미노펜하고 이부프로펜 복합 주사제인데요. 메시제식주라고 해서 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맥시제식주를 IV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비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